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게 미국의 제가 노벨 수상자의 강의를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뭔가 하면은 지난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양자 물리학으로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야기 봐십시오. 기후위기는 없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류에게 또 지구에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난 2023년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뭐 때문에 이분이 왔는가 하면은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이 잘 나가는 분야예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예요. 양자 컴퓨터 뭐 이거 엄청나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물리학 중에서도 아주 그 소립자 부분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게 다 반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그걸 했는데 이분이 한국어가 모르겠는가 하면은 양자역학 이야기하라고 불렀는데 양자역학 이야기는 안 하고 UN IPCC는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정보원이다. 과학이 부패했고 기후과학이 사이비과학으로 변했고 각종 그걸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했느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뭔가 하면 IPCC 의장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 그 강연했던 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 내가 이분한테 가지고 만나가지고 당신 강의했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내가 책도 쓰고 그걸 했다니까 같이 지난번에 나왔던 책 들고 사진도 찍고 뭐 아주 좋아하고 그랬지. 이미 99년도부터 말이에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토 협약이 97년도에 있었는데 99년도에 미국의 과학자 31,487명이 모여가지고 교토 협약에 서명하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인류의 어떤 발전을 막고 세계 환경을 방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제가 이번에 가서 얻었어요. 자기가 그때 그 청원서를 냈을 때 참여했다는 이런까지 다 그래서 이 책에도 들어있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요. 이분이 55세 이후에는 경력이 없어요. 로렌스 버클리 랩에서 70년대에 아주 양자의 정보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나이가 한 55세쯤 되니까 연구비 따고 이렇게도 하니까 이게 힘들고 간두고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그냥 제일로 요트 타고 이러는 거지. 이분 외삼촌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뭔가 하면은 55세 이후로 아무것도 이제 자기는 기후 연구 혼자 한 거예요. 양자역학은 그냥 적고 있는데 그런데 나이 80에 당신 와가지고 노벨상 받으라고 불렀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하고 동갑인데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거의 혼자서 기후 공부를 했는데 노벨상 받고 난 뒤에 말입니다. 이 양자역학 분야의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자역학의 초청 강의 다 때려치우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이 유엔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걸 내가 막아야 된다. 이분이 그냥 정확한 자료를 가져온다. 그 이분 강의를 제가 다 했는데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말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 다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강의를 들었던 아까 윌리 순이라는 그 친구한테 내가 들었는 강의가 이게 잘못된지 안 되는지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검증을 받고 이 책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 이분 강의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분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뭔가 막 유엔에서 내놓는 이 자료는 다 이게 믿을 바가 못 된다. 최근에 이제 무슨 위성으로 찍고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속죠. 6개 기관에서 해보는 게 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고 있잖아. 더워지고 있는 거 맞아요.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또 식고 더웠다가 식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데이터도 못 믿는다. 왜냐하면 이 아래 부분 70년대 후반에 와서 위성으로 지구의 기온을 관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지만은 그 아래 거는 못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말이에요. 하루에도 기온이 마이너스 몇 도, 10도, 폭이 뭐 10도, 2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 1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많은 3,000개의 지구에 있는 기상관측소에 있는 데이터가 매달 어떻게 움직이느냐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단지 뭔가 하면 저걸 평균 내면은 조금 증가했다.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구에 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70%는 바다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어떻게 기온을 다 측정하느냐. 과거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도로를 다니고 하니까 인간이 지구의 많은 부분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깔고 도로를 만들어 생각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사는 데는 뭐냐 하면 육지의 1%예요. 추워서 못 살고 높아서 못 살고 사막이라서 못 살고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사는 데는 뭔가 하면은 빌드업 에리아가 육지의 1%예요. 육지의 1%는 뭔가 하면은 지구 전체 표면의 0.3%예요. 그런 데서 기온을 측정해가지고 이 지구가 더워지느니 안 더워지느니 난리가 났다는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분은 완전히 그냥 유엔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것은 뭐냐. 보통 우리가 서울 같으면은 서울 한복판하고 교외하고 온도가 뭐 3도, 뭐 5도 차이 나거든요. 영화에도 뭐 이게 나온다고. 파리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파리 도심하고 외곽하고가 거의 한 5도 차이가 막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봐요. 과거에 이 도시가 있을 때 점점 커지면은 옛날에 여기다가 기상 관측소를 뒀을 때 요게 조금 더 커지면 여기 들어가죠. 이 도시 안에 가쁘는 거예요. 그 이 기상 관측소를 옮기지 않고, 물론 옮긴 것도 있어요. 옮기지 않고 계속 관측한 것 가지고 보면은 도시화로 기온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지구가 정말 더워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그 지난번에 어떤 논문을 우리가 냈는가 하면 이런 논문을 냈어요. 저도 여기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상 관측으로 가지고 기온을 하는데 지금 사용한 기상 관측소가 한 5,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과거에 1500년대부터 기상 관측소가 있었는 게 있고 이것이 쭉쭉쭉 하다가 1900년대 가면은 또 기상 관측소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뭔가 도시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준도시화로 됐든지 아니면 시골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이 기상 관측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하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막 더워진 것 같지요. 지금 2000년도 오면 막 더워진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 이 도시화되고 준도시화된 거를 빼고 남았는 게 한 500개 정도 되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때 한번 더웠다가 1940년대 이럴 때 한번 더웠다가 식었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이 논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저도 여기에 참여했죠.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자서 보면은 지금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가 더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냐면 도시화로 인한 것. 그 도시화로 인한 것이 마치 지구가 더워진 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저도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 속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속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지금 그 기후 모델이라고 뭐 하는가 하면요. 지구를 작은 박스로 잘라요. 어떻게 자른가 하면은 옆으로 호리존탈 여기 100 내지 250km 대기는 그냥 1km 뭐 바다는 100m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로 잘라가지고요.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요. 뭐 하느냐? 바다를 이렇게 박스 대기를 그냥 한 수백만 個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스와 박스 사이에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요. 앞으로 미래의 지구가 더워질 것인지, 그것도 0.1도가 더워지느니, 0.5도가 더워지느니,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하니까 앞으로 뭐 1.5도가 더워지느니, 1.2도가 더워지느니,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무슨 장난을,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병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요. 기후 예측 모델은 기온 상승 예측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 중에서 보통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하면 미래를, 과거를 빼해가지고 맞춰보는 거지. 과거에도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이것도 안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여기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 과거도 맞지 않는데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탈락을도요 탄소세 내야 돼요. 각종 지금 뭐 규제를 하고 있다고.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기후환경요금이라고 내요. 그게 뭐냐?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은 지금 나라 세계가 불덩어리가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이 아주 부패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지구가 있으면 말이에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내려와요. 그 주로 뭔가 하면 가시광선과 자외선,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 B, C는 오존층에서 잘라지고 자외선 A하고 가시광선이 여기 내려오는데 이것이 얼마 내려오고 또 그 중에 얼마나 뭐 반사가 돼 나가요. 구름에 얘가 대기로. 그리고 지면에 도달한 것이 뭔가 하면 열로 바뀌어가지고 열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이분한테 처음 배웠어요. 이 에너지 밸런스로 가지고 지구에 지금 이것이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더워지느니 안 더워지느니 지구에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상한 데이터 갖고 지구가 더워진다고 유엔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각종 희한한 슈퍼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지구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미국의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1997년도에 세레스라는 위성을 클라우드 앤드 얼스 레이디언트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이거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럼 지구에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얼마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에너지 밸런스로 가지고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이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구에는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낮은 농도에서 있고 지금 우리가 421로 가면 온실 효과 증가는 극히 없는 거죠. 이게 포화 이론이. 지금 아무리 지구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도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 이론이. 두 번째는 뭐냐? 지구를 보통 구름이 60 내지 70%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굉장히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거든요. 지구라는 게 굉장히 정말 위대한 작품이구나. 구름이 60 내지 70%를 덮고 있고 바다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바닷물이 증발해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의 물순환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구에 내려오는 태양 에너지의 반 이상이 바다에서 물을 증발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럼 그 증발된 물은 많으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은 많으냐? 태양빛이 내려오면 반사하는 거예요.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고 물이 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물을 태양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구름이 조절하고 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 이분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화석연료는 말이에요. 석탄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는 완벽하게 사용하기 좋다. Perfect, okay to use. 이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지구는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또 뭐 식량이 생산되고 지금 완전 완벽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걸 썼죠. 뭔가 트럼프 정부의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빨리 이걸 중단해야 된다. 국민 주머니에 있는 수많은 돈들을 뽑아가지고 누굴 주느냐? 극소수의 지금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주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걸 곧장 따라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IPCC 6차 보고서예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 반사되는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이제 열로 나가는 양, 이 세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했는데 이 IPCC 보고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다 공개를 해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340, 반사되는 게 100, 열로 나가는 게 239 이래 되는데 그 중에 1만큼 이게 차이가 보인다고 IPCC가 이야기하면서 오차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오차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오차가 한 1만큼 지구에 남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170인 사람의 키가 오차가 한 5m 10쯤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오차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차는 빼버리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온은 자기가 실험까지 다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더모스타트라 해가지고 태양 에너지 측정기를 가지고
구름에 그림자 있는 부분하고 그림자 없는 부분하고 측정을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게 굉장히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그 구름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집에 그 우리 방에 여기에 그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세팅 딱 해놓으면은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다시 켜지고, 이것처럼 지금 구름이 지구에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걸 이분이 정확하게 계산까지 하면서 그날 다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 IPCC는 구름의 조절 기능을 무시하고 있고, 이 IPCC는 말이에요, 박스 하나를 만들 때 뭐냐면 250kg, 100kg를 하나를 같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뭐냐? 구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몇십 메터밖에,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뭐니. 그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내요. 뭐 밝혀내는가 하면은, 구름이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면은 말이에요, 아래는 먹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전혀 빛이 없는 그런 시기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위에 가면 하얗잖아요. 그 아무리 구름 아래에는 먹구름이 끼고 모든 에너지가 다 차단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는 다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반사율이 태양빛이 내려오면 80 내지 90%가 반사되는 거죠. 구름에 의해가지고. 구름 위는 다 흰색이고 하니까 다 반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IPCC에서 뭐 했느냐? 구름에 의해 가지고 반사율을 0.36을 딱 해가지고 인간 때문에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기 위해 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